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약을 이렇게 성실하게 먹고 있는데 왜 혈당 수치는 그대로일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시고 시간 맞춰 챙겨 드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고 있는데 막상 검사 결과를 보면 큰 변화가 없을 때 느끼는 그 허탈함, 어르신들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몇 년이 지나도 같은 고민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실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자주 반복됩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갈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하십니다.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같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식사는 예전과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잠시 말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간식도 조금은 먹고 있고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습니다. 이 대답이 당뇨 관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뇨약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당뇨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이라는 숫자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왜 계속해서 높아지는지는 약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몸살이 나고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열은 내려갑니다. 몸도 한결 편해집니다. 하지만 감기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해열제 하나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며칠 쉬고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이 다시 올라와야 감기가 지나갑니다. 당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혈당이라는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식습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약을 더 세게 쓰는 방향이 아니라 생활을 조금씩 되돌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뭘 먹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 질문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덜 올라갈까요? 이 질문으로 방향을 바꾸면 당뇨 관리는 훨씬 덜 고통스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라고 하면 참는 것, 포기하는 것, 먹고 싶은 걸 억지로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리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관리를 평생 버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식탁 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밥상에 무엇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무엇을 먼저 드시고 계신지 말입니다. 대부분 밥이 중심입니다. 밥을 한 숟갈 뜨고 반찬을 조금 곁들입니다. 면이 있으면 면부터 먹고 국물이 있으면 국물을 먼저 드십니다. 이 순서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조건 줄이세요 라는 말 대신 이 순서만 바꿔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채소가 있습니다. 채소는 그냥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채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많이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채소는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어떤 채소는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저 채소 먹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꼭 챙겨 드셔야 할 채소, 그리고 그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밥을 끊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 식사를 포기하지 않고도 몸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큰 방향을 잡아드렸다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어르신들의 혈당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왜 그 채소들이 중요한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뇨는 벌을 받는 병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몸이 조금 쉬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방향만 바로 잡아 보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당뇨 관리는 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채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채소를 잘 먹고 있는데 반찬도 채소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채소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채소라고 해서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채소가 있고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에 가까운 음식도 있습니다. 또 같은 채소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르신들께서 혈당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채소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 채소들은 값비싼 것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 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을 떠올리면 대부분 고기를 싸 먹는 장면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혹은 향이 강한 채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깻잎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 평가가 너무 낮게 매겨진 채소입니다. 깻잎 한 장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이 고루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단순히 피가 잘 먹게 하는 비타민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여러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특히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베타세포가 제 역할을 해야 혈당이 식사 후에 과하게 튀지 않고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밥을 줄이라는 말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줄이면 기운이 빠지고 하루를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아예 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밥을 깻잎에 싸서 드셔보세요. 밥을 그냥 먹는 대신 깻잎에 싸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밥 양이 줄고 식이섬유 섭취는 늘어납니다. 포만감은 더 오래가고 식후 혈당은 덜 오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두세 달 만에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깻잎은 가능하다면 간장이나 소금에 절인 장아찌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아찌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과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혈당 관리에서 아주 실용적인 채소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 전에 먹기에 좋습니다. 특히 오이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후가 아니라 식사 시작 전에 몇 조각만 드셔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식사법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과 반찬을 먹는 방식입니다. 오이는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 잦으신 분들은 집에서 오이를 잘라 용기에 담아 다니셨다가 식사 전에 조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이는 한두 조각만 먹어도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고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혈당 관리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를 보면 작은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이 작은 나무 안에 각종 영양 성분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몸속 염증을 줄이며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거나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2분에서 3분 정도만 가볍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장을 찍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초장에는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생각하신다면 초장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깻잎, 오이, 브로콜리를 식탁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올리셔도 혈당 관리의 방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밥을 깻잎에 싸서 한 끼 먹어보기, 식사 전에 오이 몇 조각 먹어보기, 브로콜리를 반찬 하나로 추가해보기. 이 정도만 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워하시는 음식, 바로 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혈당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과연 가능한지 그 현실적인 해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라면 이야기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음식으로 라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면은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한 봉지도 못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당뇨 관리는 이미 너무 힘든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덜 해롭게 먹는 방법을 찾읍시다.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고 혼자 있을 때의 위로이고 비 오는 날의 작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걸 완전히 끊으라고만 하면 관리 자체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아예 끊지 않고도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의 문제는 짠 국물이 아니라 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췌장은 꽤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밥이나 떡, 만두 같은 추가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췌장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무엇을 더하느냐와 무엇을 빼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라면과 함께 반드시 더해주면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라면 국물과 궁합이 좋은 채소입니다. 살짝 익혀서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면만 먹을 때보다 훨씬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들어있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마지막에 청경채를 넣고 한 번만 숨이 죽을 정도로 익혀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라면을 드시기 전에 미리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라면 국물은 자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먼저 드시면 위가 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라면을 드시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가 조금 늦춰집니다. 라면을 끓일 때 양배추를 듬뿍 넣어 드셔도 좋고 번거로우시면 라면을 끓이기 전에 양배추 몇 입만이라도 씹어서 드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라면에 넣어 먹기에는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라면과 함께 반찬으로라도 꼭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금치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라면 한 그릇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은 라면을 드실 때 아주 실용적인 채소입니다. 길쭉한 모양 덕분에 라면 면을 일부 대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라면 면을 전부 다 먹는 대신 면을 조금 덜어내고 숙주를 듬뿍 넣어 보십시오. 면을 먹는 느낌은 유지하면서 실제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은 줄일 수 있습니다. 숙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아 포만감도 빠르게 줍니다. 이제 반드시 피하셔야 할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면을 드신 뒤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라면 한 봉지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입니다. 여기에 밥까지 더하면 췌장은 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떡을 넣은 라면입니다. 떡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라면에 떡을 넣는 순간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더하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만두를 넣은 라면입니다. 만두 속보다 문제는 만두피입니다. 만두피 역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라면에 만두를 넣는 것도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라면에 식초를 넣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식초가 소화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라면의 탄수화물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초를 넣었다고 해서 라면이 갑자기 안전한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너무 기대를 거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채소를 더하고 면은 조금 줄이고 밥이나 떡, 만두 같은 추가 탄수화물은 피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셔도 라면이 몸에 주는 부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채소라고 믿고 먹고 있었지만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식재료들에 대해 4부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나는 채소를 잘 먹고 있는데도 왜 혈당이 안 내려갈까? 이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음식들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채소라고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채소 위주로 먹고 있다. 그래서 혈당이 안 내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 다시 말해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에 더 가까운 식품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겉으로 보면 자연식품이고 밭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특히 삶은 옥수수는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옥수수는 채소라기보다는 전분 식품에 가깝습니다. 옥수수에는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밥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캔 옥수수입니다. 샐러드에 들어있는 노란 옥수수 알갱이들, 보기에는 소량처럼 보이지만 이미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드레싱까지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는 결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실제로 샐러드를 먹는데도 혈당이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빠짐없이 옥수수가 들어간 샐러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는 채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밥이나 빵과 비슷한 탄수화물 식품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 역시 채소라고 생각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국에 넣어 먹고 반찬으로 먹고 간식으로도 먹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삶은 감자, 구운 감자,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감자의 혈당 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즉, 탄수화물은 많은데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줄 완충 장치는 부족한 셈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게소나 길거리에서 파는 설탕을 뿌린 감자는 혈당 관리에서는 가장 피하셔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감자에 설탕까지 더해지는 순간 췌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감자는 채소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탄수화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고구마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역시 혈당 관리에서는 조심하셔야 할 음식입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는데 굽는 방식일수록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구마 종류 중에서도 호박고구마는 당도가 높아 혈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꼭 드셔야 한다면 양을 아주 소량으로 줄이고
다른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구마를 채소처럼 마음 놓고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옥수수, 감자, 고구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땅속에서 자라는 전분 위주의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겉모습은 채소처럼 보여도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를 채소 목록에서 제외하고 탄수화물 목록으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어르신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먹을 게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채소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모두 끊어라가 아니라 제대로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채소와 조심해야 할 채소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의 난이도는 확실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미 앞선 이야기에서 깻잎, 오이, 브로콜리처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채소들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채소라고 믿고 먹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당뇨 관리를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한 숟갈 습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딱 한 번 혹은 식사할 때 한 번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느껴지셨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에서 채소 이야기, 라면 이야기, 그리고 채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까지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부담 없이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한 숟갈 습관입니다. 한 숟갈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식단을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당장 다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 혹은 식사할 때 한 번 숟가락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한 숟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이야기를 하면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유가 분명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슐린이 몸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숟가락 하나 떠서 드셔도 되고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가 있다면 드레싱 대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속이 예민하신 분들 중에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당뇨 관리는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한 숟갈은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강황에는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 요리를 통해 섭취하셔도 되고 물이나 음식에 아주 소량만 섞어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한 숟갈은 비지가루입니다. 비지는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재료입니다. 비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지가루는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밥을 지을 때 소량 섞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맛을 내기보다는 식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계피가루입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계피가루는 커피에 살짝 뿌려 드시거나 요거트에 소량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계피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섞여 있지 않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숟갈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은 어르신들께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오신 식품입니다. 차에 타서 드시거나 목에 좋다고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꿀이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오래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에 타서 마시는 동안에는 포만감도 크지 않아 혈당이 올라간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 중이시라면 꿀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거나 가능하다면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밥을 깻잎에 싸서 먹기, 식사 전에 오이 몇 조각 먹기, 라면에 채소 더하기,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갈. 이 중에서 지금 내 생활에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일주일만 꾸준히 해 보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덜 피곤해지고 덜 출렁이고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는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만큼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으면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몸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힘들게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